문제 3번 9월 15일 우리 카센터에서 공장용 화물트럭을 수리하고 수리대금 242만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현금 결제하며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수리대금은 차량 유지비로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 유형을 날짜 입력 9월 15일 해주시고 유형을 매입거래입니까 매출거래입니까? 먼저 내가 수리대금 했으니까 수익 고쳤기 때문에 뭐한다? 일종의 매입거래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입 중에서 이게 증빙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세금 계산서냐? 신용카드 매출전표냐? 현금영수증이냐?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이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영수증인데 부가세가 별도로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61번 현금영수증에 뭐다? 여기나 해당되는 현금영수증 과세가 됩니다. 61번. 내용은 여기에서는 뭐가 되어 있다? 수리대금이죠. 화물트럭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트럭 수리비 되겠죠. 그리고 금액은 얼마 되어 있죠? 24만 2천원 자동으로 구분 지어집니다. 거래처명은 우리카센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전자는 아닙니다. 분계는 뭐로 한다? 현금영수증 호남 눌러서 해주시고요. 이 거래 자체가 재고자산 거래가 아닙니다. 뭐 했는 거냐? 화물트럭 수리비다. 뭐가 되는 거죠? 차량 유지비죠. 차량 유지비를 변경해 줍니다. 다만 이게 500번이냐 800번이냐 두 개 나와서 찾아봐야 되겠죠. 뭐로 되어 있습니까? 공장용 화물트럭입니다. 뭐라고? 공장용 똥을 쳐놓고 뭐가 되는 거죠? 52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시고 대변에는 뭐로 했다? 현금 나갔으니까 현금 해주면 끝납니다. 항상 거래가 매입거래인지 매출거래인지 그리고 재고자산거래인지 증빙이 무엇인지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별로 체크해주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처리할 수 있으십니다. 9월 27일 거 보겠습니다. 인사부가 사용할 직무 역량 강화용 책을 대한도서로부터 구매하고 수취하였다. 유형이 뭐가 되는 겁니까? 또한 책을 샀으니까 매입거래입니다. 다만 이 매입했는데 증빙은 뭐로 했느냐? 전자계산서, 다시 말해서 세금이 없는 전자계산서니까 뭐가 되는 거죠? 면세입니다. 뭐라고? 면세입니다. 53번 면세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품목은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도서 책에 나와있는 금액 얼마 되어 있습니까? 20만원. 그러면 자동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코드는 거래처가 어디죠? 대한도서입니다. 그리고 전자계산서라고 했기 때문에 전자 체크해 주시고 분개합니다. 여기서 이 하고 있는 것이 그냥 원재료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직무 역량 강화라고 했습니다. 개정 과목 있죠. 직원들의 직무 역량 강화니까 뭐가 좋을까요? 교육훈련비 뭐라 해주죠? 교육훈련비 그랬을 때 500번입니까? 800번입니까? 인사부니까 어떻게 되죠? 800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걸 또 뭐한다? 책이기 때문에 도서 인쇄비로 하더라도 큰 문제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목적성이 직원의 뭐한다? 직무 역량 강하다. 그러니까 업무에 뭐한다? 교육이 목적이 되니까 교육훈련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이걸 뭐로 나갔다? 외상으로 했다. 그 뭐가 되는 거죠? 재고 자산이 아닌 거래는 뭐로 됩니까? 외상은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 얼마? 20만원 해줬습니다. 그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9월 30일입니다. 또한 거래 확인해야 되겠죠. 매입인지 매출인지 보겠습니다. 세무렌트로부터 영업부의 거래처 방문용 사용할 승용차의 임차료에 대해서 임차료다. 내가 빌려서 썼다 이 말이네요. 그것도 뭐가 일종의 매입이 되겠죠. 그럼 매입입니다. 단 매입을 했을 때는 여기서 뭘 보느냐? 증빙을 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럼 몇 번이죠? 51번입니다. 단 조심할 게 있습니다. 51번 전자세금 계산서일 때는 그 다음에 한 개 더 봐줘야 됩니다. 이게 뭐다? 불공이 아닌지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매입일 때 전자세금 계산서 중에서 목적성이 거래처 접대비냐, 대표이사의 사업과 무관한 것이냐, 1000cc 초과하는 승용차냐, 이렇게 불공,
불공제에 대한 것은 뭐한다? 유형을 뭐로 해줘야 되죠? 54번 불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아닐 때는 뭐한다? 51번 과세로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문제가 거래처 반문용으로 사용할 승용차를 임차를 했다 그랬습니다. 뭐 했는 거냐? 임차인데 이 목적이 뭐가 되는가 하면서 보시면 100이랑 2000cc 초과하는 5인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그래서 불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품목은 그대로 차량 렌트 대금 그리고 금액은 70만원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래처는 나와 있는 것이 세무 렌트 해주십니다. 그리고 전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볼 때 불공제 사유가 뭐가 돼 있죠? 2000cc 5인승 승용차니까 뭐한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분계 유형은 혼합. 밑에 이제 원재료 개정하면 뭐가 됩니까? 여기서는 내용은 승용차가 2000cc 초과되어 있지만 차량을 구매했는 차량 운반구가 아니고 임차료 했습니다. 임차료. 그래서 뭐한다? 개정 과목은 임차료 그대로 해줍니다. 단 임차료도 500번이 있고 800번이 있죠.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업부라고 했으니까 뭐가 된다? 800번, 819번이 뭐한다? 판매관리비입니다. 그리고 대변에 뭘 해주죠? 이거를 다음 달에 결제한다. 그래서 뭐가 되죠? 253번 미지급급 해주는 겁니다. 주의사항은 무엇이냐? 매입의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되어 있을 때는 이게 불공이 아닌지 확인해 주는 겁니다. 또한 불공일 때는 어떻게 불공 사유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채점 대상입니다. 그 다음 문제 10월 15일 6번 문제입니다. 10월 15일 우리 자동차에서 공급한 제품 중 일부가 불량으로 판정되어 반품 처리하였다.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음은 매출 관련 외상 매출금과 상계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일단 거래는 매출 거래입니까? 매입 거래입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공급한 제품이니까 매출 거래입니다. 다만 매출 거래인데 여기서 볼 거는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 반품 처리되어 있다는 말이 나와 있네요. 반품 처리.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매출했는 거를 어떻게 반품 처리됐으니까 앞에 거래를 어떻게 한다? 다시 마이너스 어떻게 돼? 외상 매출금을 상계 처리하라 그랬습니다. 분개하기 전에 일단 거래 내용을 위에 있는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하는 이 증빙을 가지고 입력을 시켜줘야 되겠죠. 먼저 51번 매출이니까 또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1번 과세를 해줍니다. 내용은 제품 그대로 쳐줍니다. 금액은 얼마 돼 있느냐? 마이너스 1000만원 돼 있죠. 마이너스 1000만원 해서 입력해 주시고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나와 있는 같이 우리 자동차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전자는 그대로 뭐한다? 전자 해주시고요. 분개배 해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볼 게 무엇이냐? 차변에 뭘 해줘야 되는 거죠? 외상 매출금과 할까 뭐한다? 외상 매출금 해주면 자동으로 마이너스 쳐줍니다. 여기에서 이제 볼 거는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상계 처리해 주는 것이고요. 이 외적으로 여기에서는 지문에 대금은 해당 매출 관련 외상 매출금과 상계 처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또 어떤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 여기 반품 처리되었을 때 이게 뭐한다? 불량으로 했습니다. 불량으로 했었으면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 매출 우리가 말할 때 뭐가 있죠? 금액을 깎을 때 뭐한다? 애누리. 반품 처리한 뭐가 있죠? 환입이 되겠죠.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문제 4번은 일반 점표 혹은 메인 매출 점표 입력의 수정 내용입니다. 문제를 읽어보시고 인지하시고 일반 점표에서 수정할지 메인 매출 점표에 수정할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7월 6일 상문에 외상 매입금 30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한 것이 아니라 제품을 판매받고 약소금을 배서 지급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일반 점표인지 메인 점표인지를 봤을 때 외상 매입금 뒤에 약소금이다. 이거 자체는 무엇인가 하면 일반 점표인데 잘 모르시겠으면요. 제 간단한 방법입니다.
매일매일 전표 입력 가서 뭐한다? 7월 6일 거 검색해 보십시오. 그걸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 내용이 아니죠? 그럼 어떡합니까? 일반 전표 가셔서 뭐한다? 다시 7월 6일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 있죠? 7월 6일은 어떻게 돼 있다? 여기 관련된 내용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뭐가 잘못됐다 그랬죠? 보시면 차변에 있는 외상 매입금은 그대로인데 대변에 있는 게 뭐다? 돈을 보통 예금으로 입금된 게 아니고 뭐라고 돼 있죠? 약속보험에 대해 뭐한다? 배서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외상 매입해 있는 거, 상계 처리해 있는 거, 외상 매입금을 내가 뭐했다? 갚았는 것이 보통 예금 이체시켰는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던 받을엄으로 배서 양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변에 있는 보통 예금을 받을엄 또한 배서니까 동그라미 치셔야 되겠죠. 거래처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상명상사죠. 상명상사라는 어떻게 갖고 있던 받을엄으로써 뭐라는 거냐? 여기에 맞은 외상 매입금을 어떻게 했죠? 내가 상환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뭐가 되는 거죠? 이 문제 7월 6일 돼 있는 문제를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13일입니다. 이 또한 전기요금 12만 1,000원 돼 있는 것을 어떻게 돼 있느냐? 여기서 뭐라고 돼 있죠? 일반 전표 입력했는데 중요한 거 한 개 나와 있습니다. 뭐 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여기서 뭐가 중요한가 하면 일반 전표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관련된 게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관련된 걸 내가 뭐 한다? 환급받고 싶다. 전자 여기 뭐가 돼 있죠? 전기요금 뭐가 돼 있습니까? 공급대가라고 했습니다. 공급대가는 뭘 말하는 거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게 공급대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12만 1,000원이란 말은 공급가액 얼마다? 11만원과 부가세 11,000원을 포함해서 10만 1,000원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에는 뭐가 되어 있다? 부가세 대급금 11,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내가 부가세 11,000원 되어 있는 거를 환급받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반 전표에서는 안 되니까 매출 전표 입력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죠? 환급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뭘 하느냐? 먼저 일반 전표에 있는 12월 13일 돼 있는 내용을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내가 지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뭐 하느냐?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뭐 한다? 그대로 삭제합니다. 삭제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하죠? 매입 전표 입력에 들어가서 날짜 12월 13일 해서 입력해줘야 되겠죠. 유형은 뭐합니까? 매입이고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51번 과세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뭐가 되는 거죠? 전기전력공사 뭐 하는 거죠? 전기요금이죠. 전기요금 해줍니다. 내용은 얼마 되죠? 11만원과 그 다음에 부가세 해서 12만 1,000원이고요. 거래처는 뭐가 됩니까?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분계 혼합해서 내용이 원재료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계정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전기요금이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전기요금. 이 전기요금 뭐가 되죠? 전력비죠? 전력비. 뭐가 나옵니까? 단 여기서 뭐가 조심해야 될까요? 500번 전력비일까요? 800번 전력비일까요? 자세히 보니까 뭐가 되어 있습니까? 영업부 사무실 쪽 되어 있는데 밑에는 보세요.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 이는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전기요금이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제조 공장이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500번 전력비로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대변에 뭐 하느냐? 현금으로 나갔으니까 얼마 돼 써주겠죠. 이처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해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이처럼 수정해서 부가세 관련은 어떻게 한다? 일반 전표 삭제시키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해서 작성해 주는 거. 또한 여기 나온 것 같이 제조 공장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계정 과목이 제조 원가라는 거. 이런 것들 유념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하겠습니다. 문제 5번은 결산 정리사항입니다. 결산 붕괴라고도 하죠. 여러분들이 볼 때 하나하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결산 붕괴는 일반 전표에 들어가서 작성합니다. 일반 전표에서 12월 30일 날짜를 해놓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결산일 기준 대한은행의 장기 차입금 5천만원이 상환 기일이 1년 이내 도래했다.
장기 차입금이 1년 이내에 도래할 때는 뭐로 바꾼다? 유동성 장기 부채. 뭐라고요? 유동성 장기 부채죠. 그래서 새로운 부채 증가 대변의 유동성 장기 부채, 차변에는 부채 감소, 차변은 뭘 써준다? 장기 차입금이죠. 장기 차입금에서 장기 거래처는 대한은행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한은행입니다. 대한은행 잡아주시고 금액 얼마? 5천만원. 실 거래가 발생한 게 아니고요. 날짜가 이제 유동성 장기 다시 한번 비유동 부채가 유동 부채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를 뭐한다? 상계 처리하면서 우리 대처 분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대변에 뭐한다?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하고 대한은행 그대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산 분기 한 개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겠습니다. 무형자산인 특허권을 어떻게 한다? 정기말 상각 후 뭐 하는 거냐? 이건 뭘 말하는 거죠? 특허권에 대해서 뭐 한다? 감각상각하라는 겁니다. 뭐라는 거라고요? 감각상각합니다. 직접 이 감각상각할 때는 일반 전표에서 직접 입력도 할 수 있지만 이 감각상각이나 대손충당 법인세 관련된 건 어디서 한다? 여기보다는 어디가 더 편하죠? 여기 보시면 결산 자료 입력, 자동 결산을 말 쓰고 있습니다. 이 결산 자동 입력,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자동 결산에서 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이 자동 결산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뭘 보시느냐? 앞에 날짜 입력하면 되겠죠? 1월부터 12월까지 하면 나옵니다. 이 중에서 특허권이라고 그랬습니다. 특허권은 어디에 있는 건가 하면 이쪽 보시면 여기 내용 내려보십시오. 뭐 특허권이 보일 겁니다. 무형자산 여기 내용이 있죠. 여기 뭐가 돼 있다? 결산전과 반영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흰색에서는 입력이 안 됩니다. 색깔이 약간 어떻게 눕기가 돼 있죠. 색깔이 약간 와리보이색 어떻게 색깔이 있는 곳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흰색에서 입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형자산 돼 있고 특허권 된 옆에다가 입력할 것이고 여기서 먼저 뭘 해줘야 되느냐? 계산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뭘 하느냐? 상각후 잔액이 얼마 돼 있어요? 2,400만원 돼 있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돼 있다?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5년인데 여기서 묻는 말이 뭐가 있는가 하면 이 특허권에 관련 무형자산의 감각상각 뭐라고 그랬죠? 정액법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정액법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나누기 어떻게 됩니까? 이걸 그대로 나누기 5로 해주시는 겁니다. 5로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1년에 나와 있는 금액이 보시면 2022년도에 취득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다? 2023년도입니다. 1년 지났는데 1년치 감각상각했는 금액이 잔액이 얼마다? 2,400만원 했다 이 말입니다. 계산 문제에서 복잡하게 안 냅니다. 단순 논리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 5년이고 5년에 이게 3천만원 했으면 어떻게 되죠? 1년에 600만원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총 3천만원짜리가 5년이니까 1년에 600만원씩 감각상각 했는 것이고 1년 지나서 얼마 됐다? 2,400만원 했었습니다. 그러면 당해년도에도 똑같이 얼마다? 600만원치를 뭘 하는 거다? 감각상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나서 뭘 하느냐? 전표 추가하면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문제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법인세 비용입니다. 이 법인세 비용도 같은 방법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전표 추가할 겁니다. 먼저 법인세 비용 얼마 돼 있다? 1,350만원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밑에 보시면 이 법인세 비용 전체가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다? 1,350만원이 돼야 되는데 현재 선납세금 얼마 돼 있습니까? 680만원입니다. 그러면 680만원에서 얼마를 더 추가로 해야지 칸이 밑에 보였습니다. 추가 금액이 얼마냐? 여기 이 내용이겠죠. 추가 금액이 얼마다? 670만원을 더해줘야지만 얼마가 되죠? 670만원 더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합해서 총 얼마가 되는 거죠? 금액 자체가 135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추기액이 670만원 입력해주고 선납세금 여기 보면 결산전 금액이고 결산 반영 금액이잖아요. 여기다가 뭐 한다? 요걸 상계치를 없애줘야 될 거니까 680만원 입력해줍니다. 그렇게 해버리시면 여기가 뭐가 되느냐? 두 개 결산 후 금액은 선납세금 680만원 그 다음에 추계 금액이 얼마 돼 있다? 670만원 작성해 주십니다. 이 상태 해가지고 위에 있는 특허권과 같이 전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추가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뭘 확인하느냐? 일반 전표에 가서 보시면요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일반 전표 들어가셔서 12월 31일 날 보시면 여기 법인세 그래서 어떻게 돼 있죠? 680만원 선납세금 상계 처리했네요. 앞에 있던 거 대변에 가 있으니까 자산에 상계 처리됐겠죠. 그리고 밑에 또 법인세 되어 있습니다. 미지급세 부채잖아요. 대변에 부채 발생했죠. 그래서 차변에 법인세가 얼마 됩니까? 680, 670 하니까 얼마다? 1350만원 되어 있을 거고요. 위에 특허권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00만원 뭐가 되어 있죠? 무형자산 상각비 그래서 처리되어 있습니다. 뭐 더 보시려 그러시면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가서 보셔야 됩니다. 재무상태표 가셔서 조회해 보겠습니다. 그러시면 뭐가 나오느냐? 내리시면 이 재무상태표에서 날짜를 조회해서 보시는 겁니다. 그러시면 뭐가 나오느냐? 이 특허권이 어떻게 되어 있죠? 2,400만원이 당해준 600만원 상각하니까 어떻게 되죠? 1,800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 들어가겠습니다. 손익계산서 가서 12월달 조회를 하게 되어버리면 12월달 조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 내에서도 얼마 나오느냐? 밑에 보시면 법인세 얼마 되어 있죠? 1350만원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결산분기에서 직접 일반 존표에서 차변 대변 입력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시면 어떻게 한다? 자동 결산 자료 입력해서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6번입니다. 6번 문제는 조회 문제입니다. 이 조회 문제 할 때는 항상 날짜, 조회 날짜를 중요시 잡아 주셔야 됩니다. 6월 30일 현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정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대비 증감액은 얼마인가 묻는 말입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말하면 이건 어디서 본다? 재무상태표에 가서 보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먼저 여기서 뭘 보느냐? 날짜 조회라 그랬습니다. 언제죠? 6월 36월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현금 당자액은 보통 요게 현금성 자산이잖아요. 여기서 뭐 한다? 제출용을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합해서 통합 계정으로 보입니다. 똑같습니다. 매출 채권도 있고 다 이렇게 돼서 어떻게 돼 보이죠? 통합 계정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2억 8,460만 9천원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정기말은 어떻게 되어 있죠? 이 앞에가 정기말이잖아요. 얼마 되어 있습니까? 9,282만 3천원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익은 얼마가 되는 거죠? 금액이 1억 9,178만 6천원이죠. 그래서 이 금액을 어디에 적어주느냐? 그대로 이 답안 저장 들어오셔서 먼저 여기서 이 저장을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서 뭐 누르냐?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얼마? 1억 9,178만 6천원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202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의 매출액 중 세금 계산서 발급분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얼마냐? 묻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뭐하냐? 공급가액을 묻습니다. 그럼 뭐한다? 부가가치세 선택하시고 부가세 신고 선택합니다. 그럼 이 중에서 보시면 주의할 점 뭐죠? 아까 날짜라 그랬습니다. 조회기간 확정신고기간 1기입니다. 1기의 확정은 언제다? 4월부터 6월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조회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매출액이 요게 매출액이 있죠. 과세 표준 이게 매출액이 요게 매입입니다. 이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다. 세금계산서 발급분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세금계산 발급분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세금계산서 발급분입니다. 이 중에서 뭘 묻는 말이냐? 공급가액 합계라 그랬어요. 그럼 공급가액은 뭐가 되는 거죠? 요게 공급가액이고 요게 세액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 보면 얼마 돼 있어요? 3억 5,173만원 이게 뭐다? 과세 세금계산서와 그 다음에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뭐한다? 3,845만원 두 개를 더해주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거만 보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 안 됩니다. 영세율도 뭐가 되는 거다?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합하면 금액 얼마? 3억 9,118만원을 어떻게 한다? 똑같이 작성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되죠? 두 번째 3억 9천 그 다음에 18만원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외상매입금 결제액입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 계정 과목의 차변과 대변의 변화를 보겠다 이 말입니다. 이 특정 계정 과목의 변화를 보는 걸 뭐로 보느냐? 여기서 보통 계정별 원장, 총계정 원장도 있겠지만 여기서 뭐가 되어 있죠? 지혜상사라고 뭐가 되어 있습니까? 거래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정 거래처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알고 싶다 할 때는 뭐한다? 거래처 원장을 봐줘야 됩니다. 이 거래처 원장을 더하게 내버리면 이 거래처 원장에는 뭐가 있느냐? 이 기간과 계정 과목과 거래처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첫 번째 기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정 과목은 외상매입금이죠.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외상매입금이나 뭐 미지급금,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우리 받을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코드 정도는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거래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혜상사죠. 지혜상사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지혜상사 하나만 필요한 거니까 지혜상사만 보겠습니다. 보았을 때 여기서 보시면 차변과 대변의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명심할 게 있죠. 여기 외상매입금은 부채입니까? 자산입니까? 부채입니다. 부채에서 차변은 뭐죠? 부채의 감소고 대변은 부채의 증가가 되겠죠. 현재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채가 뭐 하는 거다? 봤을 때 차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차변은 부채 감소 요인이죠. 다시 말해서 부채 금액 중에서 400만원을 내가 4천만원을 내가 뭐 했다는 거다? 결제를 했다, 상환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4천만원 작성해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작성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론 작성 다 하시고 나서 뭐한다? 답안 저장을 하게 되어버리면 107회 전산회계 실기에 관련된 시험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107회 전산회계 1급 실기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